예,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 스마일입니다. 약 700m. 오늘 모처럼 충북 보은에 집회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고 가는 길이 참 많은 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하고, 또 저희 채널 사상 최초로 대담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복회의 문제와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때문에 김구 선생이 다시 소환되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김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 도서관을 가도, 지역의 시립이나 구립 도서관을 가도 단일 인물로 가장 많은 종류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김구에 대한 도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모르는 초중고 학생들은 김구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지대한 공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보다 김구가 더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은연중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한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인가? 그들이 왜 이 대한민국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보다는 김구를 더 띄우고, 도대체 김구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김구 하면은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공이 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다고 해서 그 양반이 대한민국 건국에 지대한 공이 있는 것은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과 연관이 있지만 꼭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김구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최근 김구 주석에 대해서 그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는 책까지 발간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서류를 근거로 한 인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우리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김구 선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있는 분들끼리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구 선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관사님? 나의 소원. 나의 소원. 저는 살인. 김구가 애국 활동을 했다고는 했지만은 건국에는 아무 백범 김구 건국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이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하고, 그런 백범에게는 그렇게 간대한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국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건국에 대해서. 아니 이종찬이 그 노망난 인간이 갑작스럽게 건국은 1919년이다 그런 식으로 하고, 1919년 건국이라는 것은 결국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거고,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거고,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거는 상해 임시정부다. 상해 임시정부 하면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김구를 떠올리니까 결국은 김구라는 말은 직접은 못하지만은 결국 상해 임정이 대한민국 건국이다 하는데 아주 불악무식한 소리예요. 불악무식한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1919년에 건국한 나라가 있나요? 없지. 19년에 건국을 했으면 독립운동을 왜 했어요? 또라이들이니까지. 그래서 독립운동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독립했는지 건국했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야. 그럼 1919년에 건국했다고 했을 때는 건국 이후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왜 건국은 독립이고 독립을 했는데 왜 또 독립운동을 해? 그거는 분리주의자거나 국가 전복 세력이죠. 그러니까 건국은 1919년이 건국이 말이 안 되는 게, 1919년 건국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그 근거로 1948년 관보에 있는 대한민국 30년을 들어요. 그 원인, 근거로 대한민국 30년이 건국에 대한민국이 30년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30년 19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30년이라 하는 거는 해방 이전까지는 관보에 뭐를 썼어요? 해방 이전까지 쇼와 몇 년 이렇게 썼잖아요. 예, 일본식 연호. 일본 그게 진짜 연호지. 예, 연호고 대한민국은 연호는 아니고 대한민국은 그냥 연대 표시법 기념법이에요. 언제를 기점으로 하느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45년도에까지는 해방 때까지는 쇼와라고 썼는데 갑자기 해방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연도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논란이 많았어요 국회에서도. 지금 단기로 할 것이냐, 개국으로 할 것이냐, 대한민국으로 할 것이냐, 뭐 건양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연대 표시할 때 그 앞에 붙는 그걸 뭘로 할 것인가 논란이 많았다가 우선 대한민국으로 한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으로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이름을 언제부터 썼느냐? 1919년부터 썼으니까 그러면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30년을 처음 쓴 게 아니고 28년부터 썼어요. 대한민국 28년. 그리고 28년이니까 1946년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는 한 20일 쓰다가 안 썼어. 20일 쓰다가 국회에서 이제 기념법 우리 연도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국회에서 단기로 하기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948년 뭐 관복 1호에서 대한민국 뭐 몇 년 한 거는 한 20일밖에 안 썼어요. 공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단기로 바뀌어. 그럼 뭐 건국이 단기로 올라가나 그럼? 하기가 누구야? 그 신병은 또 단기라 그러대? 자, 그러면 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하는데 그 당시 이 미 군정이 임시정부 그 사람들을 인정했나요? 안 했죠, 인정. 그러니까 다 임시정부 뭐 요원들이 다 개인 자격으로 그렇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인정 안 해. 국제적으로 승인은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못 받았으니까 미 군정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대한민국 30년 했는 게 1948년 9월 8일인가 그때 관보가요. 그러면 1919년에 건국했으면 대한민국 30년이면은 1919년부터 관보 제 메토로 계속 되어 왔어야지. 근데 1948년 그 관보 제 1호잖아. 1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낸 관보는 1호예요. 1949년치 48년 9월 1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건국의 그 근거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그냥 임시정부예요. 45년 8월 15일 이후에 네. 임시정부 요인들과 네. 국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귀국을 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성 네. 그 위원회와 그 당시에 뭐 짧은 사이에 뭐 수십 개의 정당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정당도 만들어지고 예. 사회단체도 만들어지고 사회단체 중에 중요한 게 김구가 결성한 사회단체가 있어요. 건국 실천은 양성소
건국 실천론 양성소. 건국을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곳이에요, 예. 여기가. 그러면 김구가 1941년도에 건국 강령을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1919년에 건국했으면 왜 또 건국 강령을 만들어? 말이 안 되네. 맞죠. 또 41년에 건국 강령 만들고 47년 연말에 건국 실천원 양성소를 조직하면서 양성소의 소장이 또 김구가 돼요. 48년에 초에 이제 양성소를 개소해서 학생들을 생도를 모집해. 거기서 이제 젊은 인재들을 이제 건국 실천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한다라는 건데 건국했는데 무슨 건국 실천 양소야? 안 맞잖아. 또 근데 하나 이제 김구가 예. 그 건국 실천원 양성소를 애지중지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 그러다가 49년도에 김구가 죽잖아요. 49년 9월 26일인가?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49년도 맞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장례행렬이 길었잖아. 장례행렬이 상여에 해서 상여 맬 때 밑에 그 상두꾼이라 그래요. 이거 매는 사람 어깨 메고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 거기 김구 상여의 상두꾼이 114명이었어요. 거이고야. 가로 세로 가로 12명 세로 12명인가 그래. 12 곱하기 12 114명이 전부 다 들어가서 맸어. 그 114명이 누구냐? 건국 실천원 양성소 생도예요. 그러니 건국이 1919년 건국되었다는 것은 김구를 못 오가는 거예요. 김구를 국가 반역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 김구에 대해서 김구가 이 대한민국 건국과 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은 김구가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총선거를 하려고 했을 때 네. 김구가 적극 반대, 김구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또 나아가서 이제 당시 북한에까지 가고. 김일성이 초대 김구와 김규신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남북한 사회단체 연석 회의라는 이 모임을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심지어 그 김구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가지 말라고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굳이 갔죠. 물론 갔지만은 잘 짜지 각본에 의해서 꼭두가시 역할만 그렇죠. 하고 들어왔던 것뿐이고 예, 예. 근데 나중에 그 비망록이 밝혀지기로는 김구가 고백하더랍니다. 자기가 평양에 올라가서 가보니 이미 북한은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남한이 북한은 그때부터 가만히 있고 남한이 3년 이상 열심히 준비해도 북한 인민군을 막을 수 없다. 예. 그러면 그 전쟁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당연히 북한이 남한을 먹을 건데 내가 굳이 망해 없어질 나라를 내가 공격하기 내가 애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이런 분이 대한민국 건국에 무슨 기여가 있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국에는 기본적으로 기여가 없고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을 일부 올빠진 인간들이 국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문제죠. 또 더 나아가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유엔에 승인 대표를 파견했는데 김구가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또 대표를 파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방해한 인물이지 기여를 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 자료와 근거를 통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김구가 대한민국 건국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인물로 이렇게 잘못 왜곡되고 미화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구는 원래 좌파는 아니었지만 좌파에게 이용당해서 김구가 극우죠. 예. 김구야말로 극우죠. 거기서 살인도 하고 예. 폭력 쓰고 그게야말로 민족주의고 국소주의고 극우예요. 그게. 인생 전형적인 극우죠. 인생 말년에 좌파에게 이용당해서
참 그 인생이 좀 평가가 좋지 않은 걸 바라볼 때 우리가 김구 주석에 대해서 공과를 충분히 따지자면은 공보다는 과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정말 한 이제, 일이 별로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무조건적인 무지성적인 김구에 대한 추앙을 좀 중지하시고 잠깐만 그런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채 과연 누가 공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